안녕하세요. 상가정석 김혜윤 조실장입니다. 저는 강남에서 10년 이상 자영업을 하다가 2016년에 자격증을 따고 강남에서 상가 전문으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 8년차 공인중개사입니다. 저는 작년에 자격증을 땄는데 제가 20대 때 컵밥집을 한번 창업을 해보려고 시도까지만 해본 적도 있고 네. 또 김 대표가 추천해줘서 투자를 했었는데 그게 9천만 원 투자해서 3천만 원 수익을 냈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때가 지식산업센터였죠. 맞아요. 네. 그 당시에는 지식산업센터가 호황이었었는데 요즘엔 정말 안 좋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대출 금리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70%에서 많게는 90% 이상까지도 대출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지렛대 효과로서 금리가 낮을 때 많이 투자하는 방법인데요. 요즘처럼 금리가 높을 때는 좋은 투자처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컵밥집도 창업해보려고 시도를 했던 경험도 있고 또 부동산 투자를 해서 수익을 냈던 경험도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부동산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지게 됐고요. 그래서 이번에 도전을 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됐습니다. 네, 제가 강남구에서 상가 전문으로 이렇게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으면 정말 다양한 손님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또 그 중에서 주변에서 흔히 보일 수 있듯이 회사 때려치고 장사 한번 해볼까 이런 사람 많잖아요. 진짜 많아서 또 저희 부동산까지 오시는 경우도 많이 있으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막상 권리금이 뭔지도 모르시고 또 월세 부가세가 별도로 붙는다는 것도 아예 모르시고 또 예산도 정해놓지 않고 무작정 방문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창업을 하게 됐을 때 뭐부터 준비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조금 체계적으로 알 수 있으면 여러분에게 조금 도움되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25년 넘은 친구 사이예요. 그래서 재미없고 어려울 수 있는 주제를 좀 편하게 대화하면서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해서 반말로 좀 진행을 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송곳 같은 질문을 통해서 상가에 대해 A부터 Z까지 다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조 실장. 네. 네. 우리 편하게 하기로 했죠? 맞아. 이 사진이 뭘 것 같아? 우리 보통 흔히 부동산에 가면 볼 수 있는 지도? 맞아. 이거 지적도라고 하는데, 이제 지적 편집도. 그러니까 땅의 쓰임새별로 이제 나누어서 색깔로 표시한 지도를 지적도라고 해. 여기서 조금 두드러지는 게 이제 녹색 부분하고 빨간색 부분이 아무래도 유달리 이제 조금 눈에 띄잖아. 뭐 어떤 부분인지 좀 딱 지도만 보더라도 알겠어? 빨간 게 뭔지, 녹색이 뭔지? 일단 아니면 녹색은 녹지 지역? 맞아. 여긴 자연 녹지 지역이야. 그리고 빨간색은? 빨간색은 뭔가 이렇게 지하철역하고 가깝게 되어 있는 것 같네. 맞아. 여기가 이제 2호선 라인이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9호선 라인, 그 다음 7호선 라인, 여기가 이제 3호선이 지나가는 이쪽 라인인데, 2호선 라인을 중점적으로 해서 엄청 빨간색 부분이 많이 있지. 이 부분을 일반 상업지역이라고 해. 이 일반 상업지역은 다른 지역들보다 이제 내 땅이 100평이었을 때 좀 더 넓게 건물을 높이 지을 수 있는 지역을 이 일반 상업지역이라고 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이쪽 지역이 건물이 높으니까 아무래도 조금 인구 밀도가 조금 높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 빨간색 부분들이 상권이 많이 발달되어 있다라고 보면 돼. 근데 이게 상권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지역을 빨간색으로 표시한다고 했는데 맞아. 사실 여기서 보면 지금 사실 엄청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가로수길이라든지 압구정 그치? 로데오 거리라든지 이런 데는 또 빨간색이 아니잖아. 그거는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까? 맞아. 근데 지금 우리는 이제 초보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지적도만 가지고 상권 분석이라는 거가 어떻게 보면 딱 한 부분만, 한 면만 보고는 전부 다 할 수는 없어. 그래서 가로수길이나 압구정 로데오 같은 경우는
조금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제 처음에 가로수길 같은 경우는 편집샵이 좀 유명해서 사람들이 좀 몰리게 됐었고 맞아. 압구정 로데오 같은 경우는 좀 야장 문화가 발달해가지고 젊은이들 MZ들이 그쪽으로 좀 많이 모였잖아. 그래서 약간 특색과 약간 트렌드에 따라서 이제 발달한 상권이어가지고 특수 지역이네 여기는 좀 약간 그치. 특수한 지역.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가 나중에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건데 이제 그 부분이랑은 조금 다르게 그 지역 상권에 발달한 거는 다른 원인 때문이야. 근데 워낙에 이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장사는 사람 많은 곳에서 하라고 하잖아. 그렇지. 근데 지적도만 보면 어디가 사람 많은지를 알 수가 있거든. 그래서 아예 초보들이 그냥 맨 처음 시작할 때 지도만 보면서 상권을 파악할 수 있다고 이 부분에 집중을 해가지고 내가 지적도에 대한 상권 분석을 설명을 하려고 해.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처음에 창업을 하려고 할 때 이 지적도를 보고 여기가 유동인구가 많고 상권이 맞아, 활발하겠구나. 그래서 이 지역을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되겠구나 하는 거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지적도를 본다는 거지? 맞아. 그래서 지금 강남구를 대상으로 말을 하지만 이 지적도만 어느 정도 볼 수 있다면 부산이든 대구든 다른 지역까지도 해석은 가능해. 근데 다만 이제 트렌드를 이용한 상권 같은 경우는 지적도로 분석하기는 조금 힘드니까 그 부분은 조금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 그럼 이제 내가 일을 시작했을 때 그리고 또 사람들이 정말 많이 궁금해하는 거가 약간 강남역 누구나 알잖아. 너무너무 유동 많은 거. 거기에 1층 임대료는 얼마일까가 너무 궁금하지 않아? 맞아. 그치? 너 쉑쉑버거라고 알아? 지금 이제 원래 강남역에 있었잖아. 지금은 다른 데로 이제 이전을 했는데 그 강남역에 있는 쉑쉑버거 자리가 매물로 나왔어. 그 임대료가 얼마일지 한번 맞춰봐. 한 보증금 한 5억, 8억? 그 정도에 월세는 한 3, 4천? 요 정도 하지 않을까? 그치. 그것도 사실 진짜 어마어마하게 비싸. 일반인은 접근할 수가 없는 그 정도의 금액이야. 정답은 이 쉑쉑버거 자리는 보증금 50억에 월세 1억 5천, 관리비 1,000만 원이야. 아니 관리비가 1,000만 원이라고? 와. 이거는 관리비 임대료가 1,000만 원이라고 해도 임대료 1,000도 비싸지. 그치. 관리비가 1,000만 원. 그치. 그래서 이 자리는 사실 보통 이제 보통의 업종으로는 들어오기가 힘들어. 엄두도 안 날 것 같은데. 그치. 여기에는 그러면 어떤 업종이 좀 들어오면 괜찮을 것 같아? 아무래도 이제 이 임대료랑 보증금을 감당을 할 수 있으려면 대기업이라든지 이제 이 자본금이 이제 탄탄한 기업이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아무래도 그렇긴 하지. 그런 대기업만이 1년에 10억 5천에 얼마야 도대체. 이 임대료가 가늠할 건데 보통 이제 플래그십 스토어, 팝업 스토어, 그리고 안테나 매장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 팝업 스토어는 많이 들어본 것 같고, 그치. 플래그십 스토어나 안테나 매장은 많이 못 들어본 것 같아. 그래도 요즘에 조금 많이 유행하고 있는 말들이니까 한 번쯤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플래그십 스토어를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면 내가 이제 또 원피스를 말을 안 할 수가 없어. 무슨 만화책 얘기하는 거야? 맞아. 여러분 이런 원피스 아닙니다. 그래 이게 딱 이제 그 밀짚 모자 해적단의 해적기야. 그러니까 이제 만화책 얘기하는 거지? 아니 근데 만화책 원피스입니다, 여러분. 근데 플래그십 스토어를 말을 하려고 하면 내가 안마 쉬운 예를 생각하다가 이거밖에 없더라고. 그러니까 해적기 원피스를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건데 딱 해적기만 보더라도 저거는 밀짚 모자 해적단의 해적선이야 라는 걸 바로 알 수 있거든. 공감하시나요, 여러분? 제발 원피스 보시는 분 많길 바랍니다. 근데 정말 이 플래그십 자체라는 이 단어의 뜻도 깃발 달린 배야. 그 깃발만 가지고 배를 어떤 배인지 상상해서 맞추는 거거든. 그게 플래그십 스토어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이제 이 플래그십 스토어가 뭔지 정의로 이렇게 다시 돌아서 설명을 해보면 얘가 있어. 이 디젤 매장이거든. 근데 보통 이제 기업들은 자기 브랜드 아니면 자기네 네이밍 이런 거를 홍보하기 위해서 되게 많이 노력하잖아. 거기에 또 돈도 많이 쓰지. 맞아. 거기에. 그래서
이제 그런데 막상 이제 모든 이렇게 건물로 들어와야만 내 브랜드를 알 수 있어야만 하면 이게 뭐 좁은 건물이고 막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덜 오고 막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외관부터 해가지고 내 특색을 화려하게. 그래서 그냥 매장 안에 직접 사람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지나가다가도 사람들한테 이미지 각인을 시켜주는 거. 그래서 아이덴티티 구축, 기업의 아이덴티티 구축에 조금 탁월한 매장을 뜻해. 팝업 스토어 너도 이렇게 많이 알고 있듯이 팝업창이라는 거 많이 알잖아. 이게 팝업창인데 떴다 사라졌다 그런 것처럼 떴다 사라지고 이 딱 느낌에서 오는 것처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되게 기간이 짧다라는 임시 매장. 임시 매장.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일주일 단위의 팝업 스토어도 있고 뭐 길게는 3달, 4달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 주 목적은 신제품 출시의 홍보야. 잠깐 신제품 나왔을 때 반짝 맞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매장. 그리고 이제 요즘에 조금 뜨는 개념이 안테나 매장이거든. 이제 안테나 딱 보면 약간 뭔가를 막 모은다는 약간 느낌이 조금 있잖아. 그래서 안테나 매장은 만약에 내가 잡탕이요? 왜 하필 잡탕이죠? 아니 이거는 약간 부대찌개나 김치찌개로 하면 안 돼. 왜냐면 이제 내가 정말 온갖 새로운 식재료를 넣어가지고 잡탕찌개를 만들었어. 처음 먹어본 맛이야. 근데 내 입맛에 너무 맛있거든. 근데 이거가 사람들한테도 너도 맛있고 다른 사람도 맛있고 누구나가 다 맛있어야 됐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나한테 너무 맛있으니까 덜컥 이걸로 장사를 딱 시작했는데 나만 맛있으면 어떡해.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안테나 매장이라는 걸 열어. 그래서 시장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지를 보는 매장이야. 그래서 정보를 수집하는 매장이라고 하면 돼. 우리가 명절에 보면 그 프로그램 중에 꼭 명절 때 파일럿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임시적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개념인 거네. 그것도 사실 이제 많은 제작비 드는 거를 조금 적게 들여서 반응을 먼저 보고 갈지 말지 약간 선택하는 거잖아. 그래서 똑같은 의미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렇게 강남역 쉑쉑버거처럼 이렇게 임대료가 엄청 비싼 데는 오히려 이렇게 플래그십 스토어, 팝업 스토어 아니면은 안테나 매장 이런 거가 조금 적당하다고 생각해. 이거는 주로 이제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매장들이 들어가기가 좋은 위치라고 봐야 되겠네. 맞아. 그래서 사실 판매로만은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 월세 감당이 안 돼. 그래서 판매 플러스 홍보가 목적이야. 무조건 홍보가 들어가줘야 되는 그런 매장들이야. 이 지도는 또 다시 지적도를 가지고 왔네. 아니, 우리가 지금 상가 분석을 하고 있는데 왜 자꾸 지도를 가져오는 거지? 이제 내가 처음에도 말했듯이 나는 딱 이 지도만 보더라도 어디가 상권이 좋은지를 나는 딱 알 수가 있거든. 그래서 근데 사람들은 이것만 보면 도대체 어디가 상권이 좋다고 그렇게 모를 거잖아. 그치, 모르지. 일반 사람들은 보면 전혀 모르지.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지적도만 보고 또 상권을 어디가 좋은지 안 좋은지 파악할 수 있는 거를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해볼게. 알겠어. 내가 한번 잘 이해해보도록 해볼게. 시청자 입장으로 제가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가 일단 근데 여기가 조금 제일 이해하기가 쉽거든. 강남역하고 역삼역 사이인데 여기는 되게 다양한 일반 상업지역도 있고 준주거 지역도 있고 3종 일반 주거 지역도 있고 2종 일반 주거 지역도 있고 1종 일반 주거 지역도 있고 1종 전용 지역도 있어. 되게 다양한 이게 다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일단 아까 전에 처음에 말했듯이 일반 상업지역 여기 빨간색 부분은 좀 더 넓게 짓는 거를 건폐율이라고 해. 내 땅 100평 중에 몇 평으로 이제 건물을 올릴 건가 하는 거를 건폐율이라고 하는데, 뭐 건폐율이 50이다 하면 내 땅 100에 50평으로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야. 그리고 70%면 70평, 80평, 이게 70%, 80%, 90% 이렇게 가는데, 그래서, 좀만.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한다니까? 진짜? 좀 더 쉽게 이 지적도를 보고 건폐율이랑 용적률을 왜 알아야 되는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거를 알려면 건폐율이랑 용적률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건폐율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 정도 이게 땅이, 이만큼 땅에, 얼만큼, 얼마나 넓은 면적으로 이제 건물을 지을 수 있느냐고, 그 다음에 용적률이라는 거는 똑같이 이렇게, 만약에 2층, 3층 이렇게 올라간다고 했었을 때,
그 지하를 제외한 1층부터 계속 더한 면적의 합을 용적률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용적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고, 건폐율이 넓으면 넓을수록 넓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높으면 넓고 높게 짓겠지. 그렇지. 그러면 이제 거기에는 상주 인구가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만약에 되게 2층짜리 건물에 상주 인원이라고 해봤자 1층 사람 더하기 2층 사람밖에 안 되잖아. 근데 대로변으로 오면 얘가 막 50층까지 있는 거야. 그러면 1층에도 사람이 있고 2층에도 사람이 있고 쭈쭈쭈쭈 해가지고 50층까지 사람이 있잖아. 그러면 이 땅 한 평에 그 상주하는 인구 차이가 너무 크잖아.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이 빨간색 지역이 전용 한 평당, 토지 전용 한 평당 인구 밀집도가 엄청나게 높겠지. 그러니까 빨간색이 사람이 많다. 그치. 근데 이 일종 전용 주거 지역의 건폐율은 뭐 50% 정도밖에 안 돼. 그리고 용적률은 한 150% 정도밖에 안 되거든. 여러분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핵심을 얘기해. 핵심을.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그러니까, 어려워요. 핵심을 그러니까,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전용 주거 지역 여 자리는 한 2층, 3층밖에 못 지어. 여 땅은 2층, 3층밖에 못 짓고 일반 상업 지역 이쪽으로 올수록 한 50층을 지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 땅 한 평에는 사람이 한두 명밖에 없으면 여기는 일반 상업지역으로 보면 한 평에 최소 50명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인구 밀집도가 엄청나다는 거지. 그래서 1종 전용에서 일반, 2종 일반 이렇게 갈수록 점점 대로변으로 올수록 인구 밀도가 높아지는 거지. 그래서 지적도를 보는 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 그것만 봐도 인구 상주 인원과 유동 인구가 점점 많아진다라는 거를 이걸 보고 알 수 있다. 맞아. 그래서 이 전용 주거 지역부터 대로변으로 올수록 점점 유동인구가 많아져. 그래서 지적도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 유동인구가 약간 설명이 되거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이 지적도를 보고 파악을 하면 맞아. 내가 이제 어디 창업을 하려고 할 때 여기가 유동인구가 많고 그만큼 상권이 활발하다라는 거를 미리 알 수 있겠네. 맞아.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설명할게 이제 이게 이 사진들이야. 이제 첫 번째 사진은 준주거 지역 사진이거든. 그래서 여기는 건폐율이 70% 이하, 용적률이 500% 이하인데 이제 계속 건폐율 용적률 말을 하면 또 시청자들의 이탈이 있을 수 있으므로 우리 좀 더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그냥 보통 내가 약간 너무 이제 중개사들은 워낙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게 이제 이게 약간 직업병이라 가지고 그럼 이제 대충 이제 8층에서 한 10층 정도 층수로 얘기해주면 더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준주거 지역은 일반 상업 지역보다 조금 이제 한 단계 낮은 지역인데 여기는 8층부터 한 10층 정도 높이로 지을 수 있어. 그러니까 그래도 이 건물 안에 상주하고 있는 꽤 될 수 있지. 인원은 꽤 되지. 그 옆 사진은 이제 3종 일반 주거 지역이거든. 이게 층수가 보면, 더 낮네. 여기는 한 5, 6층 정도야. 근데 너무 다양한 김밥집, 그 업종들이 있지. 코인, 카페. 그래서 사실 대로변 누구나 가면 사실 대로변에 들어가고 싶잖아. 근데 대로변은 월세 너무 자체가 비싸지. 너무 비싸서 여기는 은행 아니면 자동차 전시관 아니면 정말 대형 프랜차이즈들 이런 업종들이 주로 들어오고 우리처럼 이제 그냥 개인이 창업을 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면 준주거 지역이나 이 3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많이들 가고 이 지역들을 통해서 상권을 분석해. 그래서 아까 전에 다시 지역도 잠깐 다시 말을 하면 일반 상업 지역과 준주거 지역, 3종 일반 주거 지역이 많이 분포된 지역일수록 상권이 좋다고 말하거든. 그래서 왜 상권이 좋은지 다시 한번 이제 사진으로 설명이 되는데 첫 번째 사진은 2종 일반 주거 지역이야. 앞에랑 확실히 조금 다르잖아. 한산하네, 사람이 없고. 그치. 여기는 보통 4, 5층 정도 규모로 지어질 수가 있는데 이제 건물이 확 낮아지고 또 1종은 3, 4층 정도로 지어지거든. 1종 일반 주거 지역은.
그러다 보니까 또 위에는 사람이 살아야 되고 상권이라고 할 게 1층 아니면 2층 없네. 정도로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은 정말 실생활에 꼭 필요한 업종들 있잖아. 편의점, 세탁소 요 정도? 그치, 음식점도 들어갈 수 있어. 음식점. 일반 음식점도 들어갈 수 있어. 밥은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먹어야지. 그래가지고 밥하기 싫을 땐 가야지. 맞아. 그래서 그런 정도 업종이 이쪽에 들어오는데 우리가 조금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 옆에 일종 전용 주거 지역이거든. 이렇게 보면 저기 뒤에 건물이 뭔지 알겠어? 역삼역에 있는 GS타워? 맞아. 역삼역에 있는 랜드마크 약간 빌딩이잖아. 그게 육안으로 크게 보일 정도로 위치는 나쁘지 가까워. 않아. 위치는 나쁘지 않은데 이 일종 전용 주거 주택은 여기에 만약 상가가 잘 없기도 해. 근데 상가가 있더라도 일종 근생만 들어갈 수 있어. 일종 근생하면 근생이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딱 몇 가지 없어. 제과점, 뭐 미용실, 아니면 편의점 이 정도만 들어올 수 있어. 근데 꼭 기억해야 될 거는 일반 음식점, 술 파는 음식점은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이런 데 계약을 하고 순대국밥집을 한다고 하면 절대 안 돼.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일종 전용 주거 지역에는 일반 음식점이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보통의 이제 상권은 지적도로, 그러니까 지적도로 상권을 파악한다라기보다는 유동인구가 어디가 많을까? 사람이 몰리는 지역은 어디일까? 여기는 과연 사람이 몰리기는 할까? 이거의 대부분적인 거를 지적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고. 알 수 있는 거면 이제 또 상권이라고 말을 하면 되게 막 대학가 상권, 뭐 학원가 상권, 뭐 주택가 상권 되게 갖다 붙이면 다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붙이면 다 상권이지. 그래서 엄청 많아. 근데 조금 알아야 될 게 오피스 상권이랑 항아리 상권인데 오피스 상권은 대부분은 다 알 거야. 근데 여기는 조금 특색이 있어. 오피스 상권은. 가장 두드러진 특색이 뭘까? 아무래도 직장인들이 있는 곳이니까 주 5일 상권이 되지 않을까? 맞아. 그래서 여기는 주 5일 상권이고 특히나 점심은 역삼, 선릉, 삼성 다 할 것 없이 보통 줄 안 서는 데는 맞아요. 거기서 밥 먹으려면 뭐 기본적으로 3, 40분은 대기해야 돼요. 그치. 두 바퀴, 세 바퀴는 다 맞아. 도는데 만약에 점심시간에 줄을 안 서고 한산하다. 나는 거기 그 물건을 빨리 따. 곧 나올 거거든. 그래서 여기는 진짜 거의 그냥 평타만 치더라도 두 바퀴, 세 바퀴는 진짜 기본으로 돌아. 근데 반면에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에는 한산하지. 정말 문 닫는 가게도 정말 많아. 오늘 같은 경우 우리가 지금 일요일이잖아. 일요일에 근처 커피숍이 다 문 닫아요. 맞아. 커피숍도 문을 연 곳이 없어. 다 닫지. 그래, 그게 오피스 상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야. 근데 이 오피스 상권 중에서 강남역, 선릉역, 강남구청역, 신사역 이런 데는 또 주 7일 상권이야. 그 이유는 뭘까? 더블 역세권인 것 같은데? 맞아. 얘네들이 더블 역세권인데 어쨌든 직장인들도 모임이 있을 거잖아. 누군가 사람을 만나야 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뭐 한 5명 이상 이렇게 만나게 됐을 때 어쨌든 뭐 내가 경기도에 살고 있는데 나 편하자고 다 우리 지역으로 오라고 할 수 없잖아. 이 사람들이 그래도 제일 편한 곳. 맞아. 그러니까 약간 더블 역세권 쪽으로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에 그 오피스 상권이지만 그래도 더블 역세권이 주 7일 상권이 되는 경우가 좀 많아. 이제 항아리 상권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사람들이 많이 들어봤어. 항아리 상권이 그렇게 상권이 좋대.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들어봤을 거야. 근데 막상 항아리 상권을 조금 모르는 사람도 되게 많거든. 그래서 항아리 상권이 뭔지 약간 짐작이 돼? 아무래도 항아리 모양이니까 어느 한 곳에 좀 모일 것 같은 느낌은 있는데. 그치. 뭔가 담아둘 것 같고, 뭔가 약간 이런 느낌이 있지. 그러면 조금, 여거는 이제 지도로 보면 이해가 조금 쉬워. 이제 한티역 사거리를 조금 넓게 본 지도거든. 그러니까 한티역으로 이렇게 보다 보면. 아파트 단지가 많네? 이렇게 세 부지가 전부 다 큰 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여 있어. 이렇게 아파트 단지가 넓게 형성이 되어 있으면 그만큼 상주 인원이 많다라는 거잖아. 이 세 블록에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막상 상가를 가려고 하니까 이 아파트 단지 상가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 그치, 막 군데군데 조금씩밖에 없어. 그치, 조금밖에 없지. 그럼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몰리는 거는 바로
여기 역주변. 1번 아니야. 1번 출구, 2번 출구 이쪽으로 몰려. 그러니까 어쨌든 얘도 역주변이고 얘도 역주변이고 얘도 역주변이잖아. 하지만 이렇게 상주 인원이 많은데 상가 자체가 많지가 않으니까 이쪽 먹을 게 많거든. 내가 선택할 메뉴가 많거든. 이쪽으로 가야. 그래서 이렇게 아파트 단지나 공원이나 도로 같은 걸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이 한 지역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상권을 항아리 상권. 거의 상가 몰이를 해놓는 거라고 맞아 봐야 맞아. 되네. 약간 그렇게 사람들을 몰아놓는 것처럼 이런 걸 항아리 상권이라고 해. 그래서 뭐 이 정도가 내가 약간 준비한 이 정도만 알아도 그래도 조금은 알지 않을까 싶네. 일단 오늘 이 지적도를 이용한 상가 분석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줬는데, 더 혹시 설명하고 싶은 내용 있을까? 그러니까 사실 상권도 오늘 설명한 것 치고는 정말 너무너무 많이 거의 저희 정말 기본적인 내용을 오늘은 설명을 해준 너무너무 거라 많이 보시면 돼요. 부족해. 근데 그래도 최소한 사람이 몰리는 지역, 이제 유동이 많은 거를 보는 거, 이런 거는 조금 너무 초보자들한테 어떤 거를 봐야 되는지 보여주는 거를 약간 준비를 했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권리금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좀 많아가지고 그거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이게 제일 겁이 나 좀 어려운 거, 상인법,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꼭 알아야 되는데 지루한 거여서 그것까지만 하면 그래도 기본적인 거는 조금 어느 정도 다 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정말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 도대체 그래서 강남에 커피숍을 차리면 어디가 좋은지, 얼마가 들지, 이런 거를 우리 중개사들만 보는 사이트,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공개를 해서 차근차근 알려드릴까 합니다. 오늘 내용이 좀 어렵다고 느껴지실 수 있는데, 오늘은 기본이었고요. 이제 다음부터가 진짜입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정말 좋은 팁, 우리만 알고 있는 팁, 이런 거 대방출할 테니까 다음 영상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